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특강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고요. 지금 뭐 아까 사진이랑 비슷한데 뭐 아까 사진에는 뭐 빛까지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윤까지 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는 CDR이라고 하는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의 디자인 단체들이 쭉 모여져 있는 총연합회가 있는데 거기에 수석 부회장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학교는 연세대학교 디자인예술학부랑 이화여대 디자인대학원 겸임하고 있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강사로 나가고 있어요. 뭐 그 외에 이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외부 관련된 일들을 좀 많이 했고요. 여러 가지 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제가 하는 일 같은 부분에서는 뭐 여러 국내외 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수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노땅 계열은 맞는데요. 이 회사를 설립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히 드리기 위해서 먼저 저희 회사 홈페이지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뭐 다 옛날 거 얘기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뭐 했던 거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욕하셨던 아이서울유 같은 브랜드 저희가 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상을 받았는데 영상을 한번 살짝 보시죠. 뭐 이게 앞에가 오징어 게임 하기 전에 저희가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요? 동영상이 아니구나. 이거 이거 로고 영상이고 동영상을 만들게 했는데 그걸 안 올려놨네요. 이럴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걸 올려놓지 않았어요. 저런 비메오라든가 이런 쪽에 올려놓지 않았고 이게 약간 그 오징어 게임에서 이거 보고 한 것 같은 느낌이 딱 듭니다. 이제 이게 수원 미술관이라서 수원의 시옷과 이음, 미술관의 미음, 그래가지고 조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 삼각형 원 네모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너무 뻔한 조형을 어떻게 좀 차별화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저희가 좀 고민을 해서 이것들을 갖다 같이 연결을 좀 하는 그런 컨셉으로 가야겠다라는 걸로 했죠. 그래서 뭐 네모, 동그라미, 세모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조형인데 우리가 이제 이걸 연결해서 이걸 아까 뭐 어떤 건 크고 적게 하면서 좀 했는데 이게 나름대로 반응이 좋아서 뭐 세계 디자인상들 꾸준히 좀 받았었고요. 그래서 받고 있는 중에 갑자기 오징어 게임이 나와가지고 그런 일이 있어서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보시는 게 이 친환경, 그리고 술 드시면 보시는 빈병 이런 캔시 마크, 이런 인증 마크 같은 것들 다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아시안 게임 때도 저희가 했고 DDP 가시면 그렇고 인천대학교 뭐 세종시 충남 뭐 토스트 드실 때 이삭 뭐 하여튼 눈에 띄는 대부분의 프로젝트들만 서울대병원 뭐 대통령 전용기 뭐 국회 욕 많이 하시는 건 저희가 대부분 많이 했어요. 네. 뭐 해치 같은 거, 뭐 이채널 여기 캐시마크 있네. 네. 뭐 기타 등등. 나중에 뭐 사이트 쭉 들어가서 천천히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뭐 이런 거를 하는 회사다라는 말씀을 좀 잠깐 드리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이제 진행할 강의를 좀 진행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뭐 비전공자분도 계시니까 비전공자분도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B급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걸로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가 요즘에 이제 레트로 한창 얘기하니까, 그리고 B급 뭐 이런 얘기들이 되니까 과연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볼 수가 좀 있겠고요. B급 하면은 당연히 뭘까요? A급에 대치되는 말이겠죠. 그죠? B급 하면은 A급이 있기 때문에 B급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의 B급이라고 하는 컨셉은 약간 좀 마니아 쪽이라든가 어떤 키치 또는 오타쿠 뭐 이런 어떤 이미지들이 들어가 있는데, 뭐 이것도 전형적인 킹콩 같은 경우도 저예산 아주 싸구려 영화였는데 지금은 요즘에 CG 기술이라든가 아주 많은 예산들이 투입이 되면서 일종의 킬링 타임용 영화로 성장을 한 거죠.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게. 사실 그래서 지금 B급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 자체가 한쪽으로는 독립영화 같은 저예산 어떤 깊이 있는 뭔가 사회적 이슈를 던지는 그런 영화가 되거나, 그 B급 자체의 소모적인 그 감성 자체를 즐기는 이런 소모성 영화 쪽으로 발전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레트로 광고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레트로 광고는 결국에 현재를 팔기 위해서 과거를 활용하는 기법이죠. 이런 레트로 디자인이라는 것은 결국에 현재 여러 가지 어떤 디자인의 경험들을 갖다 팔기 위해서 과거를 어떻게 활용하는 거고, 여기서는 단순하게 어떤 향수, 노스텔지아를 갖다 파는 것 이상의 뭔가 새로운 발견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레트로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뭐 레트로면 다 좋은 게 아니라, 그런 레트로적인 오래된 스타일에서 어떻게 새로운 것을 재발견할 것이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좀 시간을 초월하는 어떤 소비자 가치와 연결하고 본질을 어떤 유지하는 현대화된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걸 좋아할 수 있는 어떤 커뮤니티 같은 거,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뭐 이건 광고의 얘기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에 리바이벌 디자인이 되는 거고 컴백 디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브랜드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게 다 브랜드인데, 뭐 여러분도 하나의 브랜드이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의 어떤 활성화에 기여를 한다. 근데 이제 이런 레트로 광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어떤 원칙들, 원리를 갖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맥심의 마오병의 한정판 굿즈 같이 어떤 한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희귀성이라는 게 보완이 돼야지 되고, 뭐 너도 나도 다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 매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좀 신비해야 되고, 어떤 증폭성, 그러니까 증폭성이라고 하는 것은 구전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파괴력이 있어야 되고, 특히 요즘에 SNS가 활성화되고 있을 때 특히 이런 레트로적인 게 되고 있는 이유들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증폭성이 있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게 재밌거나 어떤 장난기가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레트로 광고 마케팅에서 이제 스티븐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뭐 벌써 2000년 초반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2000년대도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기 말에서 세기 초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에서 이미 그런 것들이 태동이 됐고, 지금은 그게 하나의 어떤 방식으로서 계속 사용되고 있는 기법인 거죠. 결국에 이 것들이 되는 이제 결론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욕구에 소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레트로라고 하는 것 자체, 이런 대안적인 어떤 문화 자체는 결국에 기존의 어떤 지배적인 그런 부분 대비해서 뭔가 나에게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심리적인 위안, 내가 아주 알고 있고 친숙한 이런 심리적 위안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소비 문화의 주체로서 7080의 어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아까 MZ 세대는 또 새로운 것을 갖다 느끼는 그런 부분들, 뭐 이런 상황적인 부분 때문에 이런 레트로 디자인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먹히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와 이제 반복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은 어떤 재발견의 어떤 부분, 분명히 이게 그전에 있었던 걸 무조건 가져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디자인이라든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없던 것에서부터 출발하기보다는 있던 것을 어떻게 새롭게 발견하느냐, 새롭게 정의하고 새롭게 가치를 부여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는 것처럼 그런 내용들이 되고, 그다음에 시간을 초월하는 어떤 소비자의 가치,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의 그 현 시대에 대한 문제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시간적으로 통시대적인 어떤 개념, 그 시대적인 개념에서 가져오는 부분들, 그러면서 그 본질이 갖고 있었던 특성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현대화시킬 것이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열광하는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가는, 이것이 가장 큰 중요한 그 숙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